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4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나타나다 라는 의미의 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의 표자는 무엇인가를 표시하다, 표시해서 나타내 보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의 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의 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내서 상대방한테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표시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상행위를 위해서 표시하는 표장을 얘기하는데 통상 특허로 보장이 되고 있는 거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계량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에 대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목표 또는 그 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신호체계, 기호체계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얘기하고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기준이 되는 형태, 통상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곤충이라든지 식물을 채집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데 담가서 보존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울 때 샘플링한 대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신호체계로 보여준다 라는 의미의 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말로 또는 그림으로 해서 설명하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의 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표시라도 이런 식의 표시는 신호, 기호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반해서 이런 의미의 표시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의미로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시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표지라도 이런 식의 표지는 표지판이라고 할 때 그 표지예요. 그러나 이런 식의 표지는 겉표지, 책의 겉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현자가 되겠는데요. 나타나다, 드러나다 라는 의미의 현자가 되겠습니다. 나타내다 또는 드러내다 라는 의미의 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다 라는 의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해서 총 2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의 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 뜨이다 라는 뜻이고, 구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목적 또는 목표를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발현되다 라고 하는 것은 내재해 있던 어떤 특성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애도를 하는 날을 얘기하고요. 현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다 라고 해서 주로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현현해서 예수라는 인물로 오신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몸소 행동에서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인간 중생들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체를,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얘기하고요. 현자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상 공자, 석가와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의 반열보다는 한 단계 밑에 정도의 반열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현왕후라고 하면 숙종비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희빈 장씨에 의해서 시기의 대상이 됐던 분이죠. 해서 나타내다 라는 의미의 현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감추다 또는 숨기다 라는 의미의 은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준걸이라는 의미의 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걸이라고 하는 걸자는 통상 준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영웅이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준걸이라고 하면 영웅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걸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걸이라고 하면 영웅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남자답고 호탕해서 특히 이제 무력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걸작이라고 하면 뛰어난 작품을 얘기하고요. 영걸이라고 하면 실제 이 호걸과 영걸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걸은 사전적으로 보면 영웅호걸의 약자죠. 해서 영웅과 호걸의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걸이라고 하면 여장부를 뜻하는 거고요. 걸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뛰어나다 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으로 용렬하다, 졸렬하다 라는 의미의 렬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그리고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